제가 오늘 썸네일을 이렇게 만들었어요. 광대 더 줄이고 싶어요. 이제 환자분들이 제일 많이 하시는 말씀이죠. 얼굴이 작아지면, 광대를 줄이면 얼굴이 작아지지 않을까. 이제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시죠. 근데 현실은 광대를 줄인다고 얼굴이 작아지거나 그러지 않을 수도 있어요. 제가 썸네일을, 이 한석규 씨 요 썸네일을 쓴 이유는 이렇게 뭐 호통치는 것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요거 한번 재밌어서 한번 볼까 하고요. 지금 여기 보면 이게 꺼져 있죠, 여기. 지금 요 부분이요. 요 부분 보면 꺼져 있죠. 요 부분 보이시나요? 요 부분 보면 꺼져 있죠. 뭐 되게 울퉁불퉁하죠. 뭐 이런 데는 막 튀어나와 있고, 잘 보면 튀어나온 거, 튀어나온 거, 튀어나온 거, 튀어나온 거, 그다음에 꺼진 거, 꺼진 거, 뭐 꺼진 거 이렇게 있어요. 이게 이제 환자분들이 이제 수술하고 나서 또는 수술 전, 뭐 후에 항상 말씀하시는 부분, 울퉁불퉁하다, 패였다, 뭐 이런 얘기 하시죠. 하나씩 보면요. 이거는 턱관절이에요. 턱관절이 여기 귀 뒤에 여기쯤에 있다가 입을 이렇게 크게 벌리면 얘가 앞으로 이렇게 오거든요. 그래서 턱관절이고 여기는 이제 측두근이 좀 불룩해진 거고 여기는 광대뼈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있는 거고 여기는 왜 꺼졌는지 모르겠어요. 이건 볼살이 없는 거고요. 입이 벌어지면 누구나 여긴 주름이 가죠. 어떻게 보면은 만약에 제가 이 사진을 이렇게 보여주지 않고 이 부분만 이렇게 보여줬다면 이거 뭐 광대 부작용이냐 뭐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 그런 내용의 사진이죠. 그래서 이런 내용인데 사실은 이건 그냥 재미삼아 올린 거고요. 이게 욕심이 만들어낸 집착인 거지라고 제가 말을 달아놨고 그 다음에 이제 부제로 과유불급이라고 적어놨어요.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 생각들을 한번 들어보고 싶어서 음, 설문조사 비슷하게 시작을 해볼게요. 광대 재수술이 필요할까? 이 질문이에요. 그래서 그냥 예, 아니요로 그냥 여러분이 답변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내용으로 한번 설문을 한번 해보죠. 요런 환자가 있었어요. 요런 환자가. 자, 정면에서 봤을 때 이 부분 한번 보시고요. 그 다음에 45도에서 이 부분 한번 보시고요. 그 다음에 고개를 들어서 봤을 때 이 부분을 한번 봐보세요. 이게 광대 수술이 필요할까요? 일단 요거에 대해서 방송 보시면서 요 슬라이드를 보고서 한번 간단하게 의견 남겨주시면 제가 이따가 한번 답을 드릴게요. 이 환자분의 경우에 재수술이 필요할까요? 그래서 정면에서 이렇게 보이는 모습에서 뭐가 좀 아쉽나? 또 이렇게 보는 모습에서 뭐가 아쉽나? 또 이렇게 보는 모습에서 뭐가 아쉽나? 이런 생각들, 여러분 생각들 한번 의견 남겨주시고요. 그 다음에 제가 광대 과교정이라는 얘기를 할 때 항상 이제 보여드렸던 사진인데 이렇게 여기가 광대 부분이 이렇게 꺼지고 축두근이 튀어나오고 또 이제 교근이나 턱관절 때문에 여기가 튀어나오고 그래서 뭐 환자분들 흔히 말씀하시기로는 뭐 땅콩 됐다 이렇게 표현을 하시죠. 그래서 이렇게 땅콩된 모습이 이제 얼굴이 꺼진 이런 느낌이 되는 거죠. 그다음에 이런 경우도 마찬가지로 축두근 있는 데는 튀어나오고 광대 부분은 꺼지고 뭐 침샘이나 하악 과두 이런 것들 때문에 튀어나오고 그래서 뭐 전형적으로 땅콩된 모습 그 다음에 고개 든 모습에서도 이런데 이렇게 꺼져 보이는 모습 이게 이제 뭐 전형적으로 과교정된 어떤 양상에서의 이제 모습이죠. 오늘 보여드릴 CT는 이런 모습이에요. 어떤 2017년 11월 23일에 저한테 왔던 환자예요. 광대를 더 줄이고 싶다 이런 마음으로 근데 제가 줄이지 말라고 뭐 의미 없다 도움 안 된다 이렇게 말했던 환자고요. 근데 근 2년 1년 반 정도 지나서 저한테 다시 왔어요. 그때는 이제 어디선가 광대를 다시 수술하고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옆면에서 사면에서 보면 2017년에 오셨을 때는 광대가 뭐 어쨌든 간에 이쪽 체부 부분에 여기가 붙어 있고 아치 부분 고정도 잘 돼 있고 요 라인도 잘 유지가 되는 그런 모습이었어요. 근데 2019년에 왔을 때 1년 반 됐을 때는 뭔가 수술을 또 하셔가지고 여기를 더 절골을 했죠. 그래서 여기 요만큼의 뼈가 더 없어졌어요. 그 뼈가 더 없어지고 광대는 뭔가
뭐 수술이 된 것 같고 여기도 플레이트가 잔뜩 박혀 있고 근데 문제는 요 얼라인먼트라고 해서 요 라인이 깨져서 여기서 하방변이가 조금 일어났죠. 이게 이제 6개월, 1년 6개월 정도 지난 그런 모습이에요. 반대쪽도 보면은 이렇게 잘 유지되고 있었고 그나마 앞에 이렇게 붙어 있었는데 2019년도에 이렇게 오셔가지고 보니까 여기는 왕창 벌어져 있고 여기는 왕창 벌어져 있고 얘는 밑으로 떨어져 있는 이런 모습으로 오셨어요. 그래서 고개를 들어서 보니까 2017년도에는 그나마 잘 유지되고 있었고 뭐 조금 떨어져 있긴 하지만 그래도 뭐 크게 문제 없는 앞쪽에 체부 쪽에서 다 붙어 있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괜찮은 모습이었는데 2019년에 오셨을 때는 이쪽에 보면 플레이트가 이렇게 꼬부라져 있고 여기는 비어 있고 또 여기는 심하게 플레이트가 이렇게 꼬부라져 있고 뭐 이런 이상한 모습이 돼서 오셨어요. 요거를 조금 자세히 보면은 2017년도에는 플레이트가 이렇게 박혀 있었어요. 그래서 이쪽도 보면 이렇게 돼 있었고 근데 2019년에 다시 왔을 때 보니까 플레이트가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도 이렇게 돼 있고 제 머리 때문에 안 보이나요? 네, 이렇게 돼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일들이 왜 벌어지냐? 여기 플레이트 보면 지금 이런 식으로 휘어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왜 벌어지냐는 거죠. 광대 더 줄었나요?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어때요? 이 폭, 이 폭이 수술 전하고 수술 후하고 이렇게 보면은 이게 줄었나요? 여러분들이 보시기엔 어떠세요? 그러니까 요 폭하고 이 폭하고 이 폭이죠. 이 폭이 줄었나요? 어떤가요? 여러분이 보시기에. 조금 줄었다면 줄었을 수도 있고 뭐 이런 부분들 조금 줄어든 듯도 보이고 뭐 조금 여기는 많이 준 것 같고 막 이런 생각이 들죠. 근데 문제는 여기 플레이트를 보세요. 이쪽에 사진이 조금 안 보이는구나. 올려버릴게요, 그냥. 이렇게 보면 여기 보시면 플레이트가 이렇게 돼 있어요. 이런 플레이트는 왜 이렇게 넣었을까? 이런 생각이 저는 들더라고요. 그나마 잘 있었는데 이 플레이트를 왜 이렇게 만들었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고 또 2017년도에 요 라인, 요 얼라인먼트가 중요하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잖아요. 근데 지금 이게 이만큼 떨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방변이가 일어났다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도 엄청나게 벌어지게 됐고 반대쪽은 더 심하죠. 여기 벌어진 정도가 이만큼이나 크게 벌어졌고 물론 여기도 이렇게 하방변이가 돼서 밑으로 떨어졌고요. 여기는 이렇게 그나마 유지가 되고 있었는데 그래서 플레이트도 여기도 보면은 이렇게 막 꺾여 있고 이런 모습이 보여요. 그래서 이거를 자세히 좀 또 이런 경우도 있어요. 뭐 이런 일들이 생기는 이유는 광대를 더 줄이고 싶은 욕심이 있는 거죠. 더 줄이고 싶다. 그런데 어느 병원에 가면은 효과 없다, 의미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어떤 사람은 효과 있다, 도움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줄이고 싶은 사람이 그런 의사를 만나면 뭔가를 하겠죠. 근데 효과 없다고 말하면은 병원 많잖아요. 그러니까는 해줄 수 있다는 병원을 찾아가게 되죠. 지금 제가 알기로 그렇게 해줄 수 있다는 병원이 한 세 군데 정도, 네 군데 정도 이렇게 광고도 하고 카페나 이런 데서 뭐 직원들을 쓰는 건지 아니면은 뭐 마케팅하는 뭐 회사랑 어떻게 하는 건지 댓글 작업을 열심히 하고 계시더라고요. 거기 가봐라. 거기 가면 확실하게 줄여준다. 나 지금 줄이고 너무 만족한다. 뭐 이런 글 써놓고 본인이 수술했는지 안 했는지는 뭐 했다고는 하는데 뭐 알 수는 없고 확인할 수는 없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재수술을 고민하고 첫 수술에 만족하지 않았던 사람들이 모이는 그런 카페나 이런 곳에 가서 이제 나도 그랬는데 막 동감하는 척하고 그 다음에 근데 나 여기서 하고서는 완전히 지금 만족해 라면서 쪽지로 이렇게 알려주고 뭐 이러면서 계속 이제 환자를 끌어들이는 거죠. 그런 병원들이 한 네 군데 제가 좀 알고 있어요. 근데 거기서 온 환자들이 이제 이런 모습으로 오는 거예요. 광고할 때는 어떻게 하겠어요? 내가 막 한 1cm 정도 줄여줄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겠죠. 그랬는데 이게 왜 이렇게 뭐 수술할 때 이렇게 넣겠어요, 설마? 이렇게 꼬부라지게? 수술할 때는 이렇게 넣겠죠.
근데 여기가 빈 공간이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이 근육이 자꾸 일로 밀어요, 뼈를. 그러니까 다시 플레이트를 휘어가면서 밖으로 튀어나가는 거죠. 이쪽도 마찬가지. 뭐 누가 이렇게 넣겠어요. 근데 얘가 밀고서 튀어나가니까 플레이트가 이렇게 넣었었는데 지금 현재는 이렇게 휘어버린 거죠. 그리고 잘 보시면 여기 플레이트가 빠져 있어요. 이런 데 보면.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생겨요. 또 어떤 병원에서는 뭐 어디서도 못하는 나만 할 수 있는 수술 방법이 있다. 이러면서 광대를 거의 없애준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수술을 하죠. 광대 템포럴 프로세스라고 하는 여기다가 고정을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축두골에 고정을 하죠. 이런 모습으로. 근데 플레이트 보시면 이 축두골에 고정은 돼 있는 듯한데 여기 잘 보시면 여기 부러져 있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기서 근육이 미는 힘 때문에 이 플레이트가 힘을 못 받고 부러지는 거예요. 반대로 이쪽도 보면은 여기는 뼈가 부러졌어요. 이쪽은 플레이트가 부러졌죠. 잘 보시면. 근데 이쪽은 뼈가 부러졌어요. 여기는 플레이트가 부러졌고. 그래서 이쪽은 플레이트가 부러지고 이쪽은 뼈가 부러진 거예요. 그거를 조금 자세히 보여드리면 이렇게 돼요. 이쪽에 보면은 여기는 플레이트가 끊어진 게 보이시죠, 여기. 그리고 여기는 플레이트가 누르고 있는데 여기 뼈가 부러졌죠. 그럼 결국은 이게 줄어든 게 아닌 거예요. 워낙에 이렇게 줄여놓고 싶었을 텐데 수술하신 선생님은 현실은 얘가 튀어나가고 플레이트가 부러지던가 뼈가 부러지던가 하는 현상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해서라도 줄이고 싶은 마음이 우리는 있는 거죠. 근데 여기서 간과하지 마셔야 될 거는 여기서부터 아치까지 여기가 연결성이 없어졌잖아요. 여기도 보시면 이 뼈랑 연결이 돼 있어야 되는데 이 연결성이 아예 없어졌잖아요. 그냥 허공에 매달려 있는 광대뼈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병원도 꽤나 광고를 많이 하고 그런 어떤 카페나 이런 곳에서 이제 댓글로 이제 여러분들한테 나 거기 갔으니까 왕창 줄여주더라 이렇게 광고를 하고 있어요. 뭐 이 방법이 절대적으로 나쁘다 뭐 이렇게 하면 안 된다 뭐 그런 판단은 저는 솔직히 못 하겠고요. 다만 이거는 조금 효과가 없지 않을까? 너무 리스크는 크고 이거 뭐 광대뼈를 이러다가는 그냥 광대뼈 없애자 소리 나올 수 있을 정도로 진짜 조금 너무 과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저는 하게 돼요. 그러니까 플레이트가 부러지던가 아니면 뼈가 부러지는 상황이 벌어지는데 정작 광대는 제자리로 돌아가잖아요. 근육 때문에. 그래서 이런 모습들이 보여요. 또 요걸 자세히 보면 축두골에 고정을 해놨는데 광대뼈가 이렇게 하방변이가 돼가지고 밑으로 떨어져요. 또 이런 경우도 생겨요. 워낙에 여기서 이렇게 광대가 가야 되는데 지금 보면은 이쪽으로 밑으로 떨어지죠. 왜냐면 교근이 여기서 신나게 당기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힘을 못 받는 거예요. 플레이트 하나로만은. 그러니까 이런 경우도 생기고 이것도 이렇게 고개 들어서 보면 또 이런 병원도 있죠. 뭐 귀 뒤에서 뭐 뒷광대가 전혀 없이 수술을 한다. 그러면서 완전히 없애줄게. 근데 사실은 없는 게 아니라 여기 뼈가 지금 이렇게 보시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뼈가 없는 거잖아요. 뒷광대 없죠. 근데 이렇게 수술하고 여기도 플레이트로 그냥 연결만 해놓은 이런 모습도 보이고요. 또 심하게는 이렇게 수술하는 병원도 있죠. 두피 절개 해가지고 왕창 줄여줄게 라고 했는데 이쪽 고정하고 이쪽 와이어 고정했는데 뭐 나름 또 여기도 광고 많이 하고 뭐 블로그도 하시고 유튜브도 하시고 뭐 그러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긴 고정이 안 돼 있고 그냥 떨어져 있잖아요. 이렇게. 다시 말하면 하방변이가 된 거죠. 두피 절개로 뭐 이렇게 열심히 수술은 해놨지만 실제로는 줄어든 양은 별로 없으면서 이제 확 꺼져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뼈는 밑에 있고 플레이트 고정이 안 된 채로 플레이트는 여긴 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환자를 고개를 들어서 보면은 이런 식으로 돼 있단 말이에요. 이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이게 무슨 고정이며 이게 무슨 수술이며 자세히 보시면 여긴 또 플레이트가 빠져 있어요. 그러니까 고정을 단단하게 못한 거예요. 두피로 수술하면서도. 이쪽도 보시면은 여기는 줄어들었는지 뭐 안 줄어들었는지 모르게 그냥 튀어나와 있고. 그러니까 뭔가가 지금 다 조금 과한 욕심에서 비롯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나오는 게 아니냐. 지금 보면 플레이트가
달려 있는 것처럼 보였지만 실제로 뼈랑은 이렇게 떨어져 있단 말이에요. 자세히 보시면 이렇게 여기가 뼈고 여기가 플레이트인데 나사 빠져 있잖아요. 나사 빠져 있고 이거는 음, 뭐 누구 탓을 할 수가 없죠. 의사가 실수한 거고 의사가 잘못한 거고 고정이 제대로 안 된 거고 뭐 수술 계획을 제대로 안 하고 수술 들어갔다가 임기응변으로 해놓긴 했는데 제대로 되지가 않은 거죠. 그런데 뭐 나밖에 못한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광고를 하신 또 그런 병원이기도 하고요. 또 이런 경우도 볼까요? 1cm 넣어줄게 뭐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이 있죠. 여기 보시면 이렇게 이 부분은 플레이트 이렇게 꺾인 게 1cm인 거예요. 그러면 뼈가 워낙에는 요렇게 줄여 놓으셨겠죠? 요렇게. 근데 계속 말씀드리지만 요렇게 근육이 얘를 민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플레이트 밖으로 뼈가 튕겨져 나가는 거예요. 요걸 조금 확대해서 보면 플레이트는 여기에 있고 뼈는 여기 있죠. 이건 고정한다고 나사도 이렇게 박혀 있잖아요. 근데 왜 뼈가 밖에 있을까요? 뼈가 녹아 없어지는 거예요. 이런 부분에서. 그러니까 광대를 무조건 많이 줄이려고 노력한다고 해서 이걸 뭐 밀어 넣는다고 해서 광대가 줄어드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이 하악과두라고 하는 이 부분이 있댔잖아요. 이 부분보다 이 뼈가 작으면 얘가 튀어나와 보이고 얼굴이 작아지는 게 아니라 여기가 함몰돼 보여요. 그래서 이런 수술은 좀 안 했으면 좋겠는데 제가 2006년, 2005년 이때부터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안 바뀌더라고요. 그리고 그런 병원들은 계속해서 광고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처음에 보여드린 거, 이 환자, 광대 재수술이 필요할까요? 라고 제가 질문 드렸잖아요. 지금 투표해 주신 걸 보면은 아니요가 56%고 네가 44%. 꽤나 있죠. 뭔가 뭐 어떤 생각이신지는 모르겠지만 여기가 평평하잖아요. 여기는 이렇게 평평하잖아요. 튀어나온 거 안 보이잖아요. 여기도 뭐 그냥 괜찮잖아요. 근데 고개 들어서 보면 여기 이렇게 줄이 있으니까 여기 마치 볼이 여기 꺼져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광대가 튀어나와 보이니까는 한 번 더 해서 이걸 뭐 광대를 더 줄이면 좋지 않을까.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이 환자분의 실제 CT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지금 왼쪽이 지금 제가 설문에 올려놨던 그 모습이에요. 그리고 오른쪽은 수술 후 모습이고요. 그래서 요게 2021년, 요게 2022년 그때 이제 모습인데, 자, 요 모습을 한번 보자고요. 광대, 이 부분이 광대잖아요. 우리가 광대가 어디냐, 이것도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렇게 뼈로 보면은 이렇게 보여요. 요게 광대거든요. 지금 광대라고 하는 거는 요 녀석이잖아요. 이렇게. 그러면 요 마우스 있는 데가 광대 중심이고, 피부로 보면 여기. 그러면 광대는 대략 여기서부터 보면 요 영역이죠. 요 영역. 그런데 여기 꺼진 거는 광대 재수술한다고 그런 건 아니고. 근데 여기가 꺼져 있으니까 얘를 더 넣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죠.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CT를 한번 보시면 이 환자분 뼈 이렇게 체부에 잘 붙어 있잖아요. 뭐 양악하고 뭐 광대하고 그래서 뭐 플레이트 잔뜩 있지만 체부 쪽에 뼈 잘 붙어 있고 고개 들어서 이렇게 보시면 고개 들어서 이렇게 보시면 아치 쪽도 뭐 그럭저럭 잘 유지되고 있죠. 체부 쪽도 이렇게 보면 잘 유지돼서 뼈 붙어 있는 모습 보이고요. 뭐 여기 와이어도 있고 플레이트도 있고 하지만 그럭저럭 잘 고정되어 있는 모습이죠. 근데 이 환자분이 2021년에 저한테 오셨다가 2022년에 다시 오셨어요. 그런데 CT 보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뭔가를 또 하셨어요. 어떻게 됐나 봤더니 두개골에다 고정해 놓으셨어요. 자, 요걸 한번 보실게요. 자, 이 모습하고 광대가 줄었나요? 지금 여기 모습하고 여기 모습하고 이거를 조금 더 자세히 보기 좋게 바꿔드리면 지금 이 모습인데요. 이렇게 한번 볼게요. 광대가 줄었나요?
요만큼 있던 뼈만 없어졌어요. 이런 수술이 계속해서 반복이 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보시면. 그나마 다행인 건 이쪽에 뼈가 그래도 붙어 있으니까 다행이긴 한데, 이게 뭘 얻기 위해서 요 수술을 또 했냐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수술이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어요. 우리에게는. 그래서 뼈를 모습을 볼 때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얻어지는 효과는 별로 없으면서 계속해서 광대를 줄여나가는 거죠. 요 얼라이먼트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리잖아요. 템포럴 프로세스까지. 근데 지금 요 얼라이먼트가 워낙에 이렇게 있거든요. 근데 이게 또 밑으로 하방변이가 생긴 거예요. 플레이트는 두개골에 고정이 되어 있는데 이렇게 고정이 되어 있고. 그러니까 뼈만 짧아진 거예요. 크게 줄어든 거 없이. 근데 이 환자분이 저한테 올해 초에 오셔가지고 광대 더 줄이고 싶다고 얘기를 하세요. 과연 이게 줄어들 필요가 있고 줄어야 뭐 해야 되는 수술이냐. 이제 저는 이제 그런 회의감이 드는 거죠. 실제 피부 음영에서도 보시면요. 이거 한번 보시면 지금 이 모습하고 이 모습하고 차이가 나시나요? 이렇게 보시면 광대 부분만 한번 볼게요. 이 부분만 차이가 나시나요? 뭐 자세히 보면 여기 조금 더 들어간 것 같긴 해요. 근데 별반 차이 없죠. 얼굴이 뭐 갸름해지거나 그런 건 아니죠. 중요한 건 여기가 이렇게 튀어나와 있잖아요. 요건 그대로예요. 그럼 이게 뭐냐는 거죠. 여기 튀어나와 보이는 게 지금 요거잖아요. 요거. 그럼 요게 뭐냐는 거죠. 그래서 뼈로 보면 돼요. 하과두이기도 하고 침샘이기도 하고.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계속해서 여기만 이렇게 줄여가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그래서 줄이지 말아라 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작아지고 싶은 욕심은 한도 끝도 없는 것 같아요. 지금 자세히 보시면 여기 뼈가 없어졌어요. 그래서 여기가 폐였어요. 여기 폐임은 없었는데 그나마 연속성이 있었는데 여기 뼈가 없어지면서 여기가 폐어버린 거예요. 이걸 보셔야 돼요. 그래서 의미 없는 광대 수술을 계속 반복하게 되고 또 그거를 광고하는 병원들이 있다는 거. 그래서 지금 투표를 보면은 뭐 재수술 필요 없다가 한 60%, 그 다음에 재수술 필요하다가 41% 정도 되죠. 다른 예를 한번 볼게요. 자, 이런 환자가 있어요. 자, 광대 수술 전이고요. 광대 수술 후예요. 그리고 이건 광대 수술 전이고 이건 광대 수술 후예요. 재수술이 필요할까요? 한번 여러분이 의견 줘보세요. 똑같아요. 답은. 이 내용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조금 얘기를 해주시면 좋겠어요. 지금 보여지는 이 환자의 경우 수술 전에 광대가 이렇게 있었는데 이렇게 광대를 줄였거든요. 근데 더 줄일 필요가 있을까요? 더 줄이면 효과가 있을까요? 뭐 줄어들 만큼 줄어든 거 아니냐, 뭐 너무 많이 준 거 아니냐, 뭐 여러 가지 의견이 있겠죠. 근데 이 환자분은 광대를 지금 더 줄이고 싶어 하세요. 그리고 아까 말한 그런 병원을 이제 다니고 계셔요. 어디서 수술을 하실지는 모르겠지만 뭐 축두골에 고정하는 병원 또는 뭐 1cm씩 넣어준다는 병원, 뭐 이런 병원들 중에서 갈등을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런 상황이 오겠죠. 과연 필요할까요? 광대 재수술이? 근데 제가 이 환자분을 한번 CT를 보여드릴게요. 뼈로 보면 이런 상태. 자, 수술 전, 그 다음에 수술 후. 조금 크게 볼까요? 이렇게. 뭐 고정은 잘 돼 있고 뭐 뒷광대도 없이 좀 잘 되어 있는 편이에요. 자, 고개를 들어서 보면 지금 워낙에 이만큼 있던 광대가 이만큼 줄어든 거예요. 자, 여기서 왜 소용이 없냐? 이 환자의 목적은 사실은 여기를 조금 줄이는 게 목적이었어요.
왜 그러냐면 피부로 음영을 보면은 요 부분이 좀 볼록한 느낌이 있어서 여기가 조금 얄쌍해지면 좋겠다. 정면에서 봤을 때 여기가 좀 불룩한 느낌이 있으니까 여기를 조금 줄이고 싶다. 이런 목적이었어요. 고개 들어서 보면 여기도 조금 나와 있는데 여기가 어디냐? 뼈로 보면 요 부분이니까 요 부분을 좀 줄이겠다. 그게 목적이었어요. 근데 문제는 하과두에서 더 줄이는 게 의미가 없다고 제가 누차 말씀드리잖아요. 이 이상은 더 줄여봤자 의미가 없어요. 그리고 더 중요하게 볼 건 여기 간격이에요. 이 간격이 지금 요만큼 이렇게 돼 있잖아요. 제가 이 간격을 계속 중요시하는 이유는 이게 너무 많이 줄어들면 이 간격이 너무 좁으면 개구장애가 발생해요. 지금 이렇게 수술 전의 모습을 측정해 보면 한 8.7mm 정도 측정이 되는데 수술 후의 모습을 보면 여기랑 여기랑 측정을 해보면 5mm 정도밖에 안 돼요. 근데 여기가 3mm 미만이 되면요 개구장애가 발생해요. 근데 더 중요한 건 얘를 더 줄이면 얘가 들어가겠죠? 그러면은 여기가 튀어나와 있잖아요. 하과두가 여기가. 그러면 이게 또 볼록하게 보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더 줄일 수는 있어요. 물론 뭐 2, 3mm 더 줄일 수 있겠죠. 근데 그렇게 줄였을 때 얼굴이 작아지는 효과가 있냐는 거죠. 더 중요한 건 피부 두께가 엄청나게 두껍다는 거예요. 이걸 한번 잘라서 보여드릴게요. 광대에 있는 부위에 이 피부 두께를 한번 보세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광대에 있는 부분에 피부 두께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 두께 보이시나요? 지금 여기 피부 두께가요. 무려 어느 정도냐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12mm나 돼요. 그리고 여기서도 측정을 해보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지금 이 CT는 수술하고 나서 한 4개월 정도밖에 안 된 CT이긴 해요. 그래서 좀 부어있는 상태긴 한데 3개월, 4개월 정도 되는 CT 같아요. 근데 여기도 보면 14mm, 15mm 되죠. 자, 피부 두께가 10mm 이상이 되는데 여기서 뭐 몇 mm 준다고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13mm 옆에는 수술 전에도 여기 두께는 12mm 막 이렇게 되죠. 11점 몇 mm. 이렇게 피부 두께가 10mm가 넘어가는 사람이 얼굴 작아지겠다고 광대 수술하는 거는 정말 자살골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환자들이 간다고 해도 또 내가 수술하면 돼 라고 하면서 아까 보여드렸던 그런 수술이 지금 계속해서 벌어지고 있는 게 지금 우리 현실이에요. 제가 비대면 상담할 때나 대면 상담하러 오신 분들한테 광대 수술 얘기할 때 이 피부 두께 얘기하면서 살을 좀 더 빼시죠. 체중을 좀 줄여야 될 것 같은데 이렇게 얘기하면 얼굴 지방 흡입하면 안 돼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예뻐지고 얼굴이 작아지는 거는 본인이 노력을 하는 거가 우선이고 그 다음에 그래도 부족하거나 안 되는 게 있으면 그때 의사가 조금 거들어 주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게 아니고 내가 어쨌든 돈 주고 수술대에 누우면은 이렇게 될 거야 라는 생각을 가지고 만약에 수술을 한다면 엄청나게 많이 후회가 되고 걱정되고 신경 쓰일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한테 오늘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지금 투표 결과를 보면은 제가 또 이렇게 방송을 하면서 얘기를 하니까 지금 뭐 한 86% 정도가 광대 재수술 필요 없다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이런 상황이 계속 벌어지지만 우리는 얼굴이 작아지고 싶은 욕심이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수술을 반복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꼭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은 광대 재수술을 해서 안 되는 경우 제가 몇 가지 말씀드렸잖아요. 피부가 너무 두꺼운 경우는 해봐야 소용없다. 그 다음에 침샘이 너무 큰 경우, 그 다음에 하악과두가 너무 큰 경우 의미 없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본인이 체중을 줄이거나 하는 노력은 없이 그저 재수술만 계속 반복하는 경우가 의외로 많이 보인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런 경우를 꼭 좀 막아주고 싶고 또
이렇게 줄인다고 해서 뭐 이런 부작용을 만들고 이런 문제거리를 만들어서 불안함에 또 막 걱정에 패임에 막 이런 생각에 젊은 시간을 낭비하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지. 뭐 내가 잘났네, 네가 잘났네, 네 말이 맞네, 내 말이 맞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건 아니에요. 뭐 이렇게 수술하는 선생님도 이 환자만 이렇게 됐지 나머지 다른 환자들은 잘 된 사람 많어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근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는 거는 지금 제가 근 10년 동안 봐온 모습인데 이런 경우 정말 왕왕 보이고요. 이렇게 재수술 계속해서 반복하는 경우 정말 많고요. 이러면서 또 광대를 또 해요. 그래서 제가 아시는 한 분은 7년 동안 광대를 12번을 수술하신 분이 계세요. 저는 한 번도 안 했는데 그 수술할 때마다 저한테 오세요. 뭐가 마음에 안 들고 뭐가 마음에 안 들고 막 이런 생각. 그래서 이런 생각으로 계속해서 1년, 7년 동안 12번을 수술하셔서 지금은 광대뼈가 아예 없어요. 지금 광대뼈가 남아있질 않아요. 아예 없어요. 그런데도 뭘 또 하고 싶어 하세요. 광대 수술은 하면 할수록 뼈가 없어져요. 거기다 뭐 뼈 이식을 하네 어쩌네 해도 없어요. 그래서 그 부분 꼭 기억하세요. 어느 정도 선에서 멈춰야 돼요. 그리고 수술을 하려고 하면 목적이 명확해야 되고 기대되는 효과가 위험도보다 훨씬 커야 돼요. 근데 뭐 성형외과 병원이 많다 보니까 그냥 환자의 욕심과 의사들의 욕심이 만나서 자꾸 이런 재수술이 반복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결국은 아무리 경고를 해도 된다는 의사가 있으니까 해보고 싶은 마음이 들잖아요. 그리고 하고 나서는 이제 무너지는 거죠. 그리고 의사 원망하고 온라인 세계로 빠져들어서 이제 계속 욕하는 상황이 오고. 또 설사 제가 한 환자도 하고 나서 좀 더 줄었으면 좋겠다라는 욕심이 있을 수 있잖아요. 더 줄일 수 있다는데 다른 병원에서는 왜 선생님은 안 된대? 다른 데는 더 줄여준다는데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리고 어떤 경우는 그런 경우에 다른 병원에서 수술하고 만족감을 느낄 수도 있어요. 반대로 지금 제가 보여드린 것처럼 완전히 광대가 망가져서 오는 경우도 있겠죠. 근데 제가 경험적으로 보면은 만족하시는 경우보다는 망가져서 체념하시는 경우가 훨씬 더 비율이 높다고요. 그러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 본인들이 컨트롤을 하셔야 되고 그 리스크와 얻는 것과의 시속 게임에서 여러분이 이기셔야 되는데 그게 이기지 못하고 이렇게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만들어지는 것 같아요. 이 수술을 옳다고 말할 수 있을까? 내 가족이면 이런 수술을 내가 할까? 사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플레이트가 부러지거나 뼈가 부러질 만큼 최대한 막 머리뼈에까지 이렇게 고정을 할 만큼 광대가 이렇게 없어져야 할 만큼 이 환자한테서 얼굴이 그렇게 문제가 많은 걸까? 이런 생각이 저는 개인적으로 좀 들어요. 그래서 혹시라도 광대 수술하고 재수술을 고민하거나 또는 또 수술을 하고자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이런 부분들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뭐 이렇게 하는 수술이 나쁘다, 이건 틀린 거다 라고 말하고 싶은 건 아니에요. 다만 이럴 수 있는데 뭘 얻고자 이렇게까지 리스크를 감당하려 하냐, 그게 오늘 여러분들한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고, 뭐 유명하다, 뭐 안전하게 난 잘한다, 뭐 이렇게 말하는 선생님도 이런 결과를 만들 수 있어요. 뭐 실수여서 그럴 수도 있고 워낙에 그냥 말로만 그렇게 하는 사람일 수도 있고.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그거잖아요. 100마디 광고 뻔지르한 말보다 CT로 결과 보여줄 수 있는 선생님을 찾으시고 그 다음에 수술 전후 이렇게 뭐 마취과 상주해요 뭐 이런 거, 또 뭐 요새는 또 무슨 말리그넌트 하이퍼더미아라고 해서 악성 그 고열증 때문에 뭐 단트롤렌 보유하시나요? 이런 거 물어보는 거 하지 말고
더 중요한 건 수술 전 CT 찍고 수술 후 CT 찍어서 확인해 보시라고 제가 몇 년째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그게 여러분들이 병원에서 안전하게 수술 받는 방법인데, 지금도 그 막 온라인 카페나 이런 데서 댓글 작업하시는 분들이 CT도 안 찍는 병원에서 수술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오늘도 비대면 상담 왔는데 어떤 환자분이 글에다가 그렇게 써놓으셨어요. 생각해 보니까 저는 수술하기 전에 CT도 안 찍었네요. 뭐 이렇게 써놓았어요. 그런데 뭐 마취가 상주하냐 이런 게 뭐가 중요해요. 뼈 수술한다고 하면서 뼈 CT도 안 찍고 수술하는 병원이 어디 있으며, 또 수술하고 나서 CT도 안 찍고 그냥 대충 보고서 잘 됐네, 괜찮아, 좋아, 이렇게 말하는 병원이 세상에 어디 있냐는 거죠. CT 찍는 게 뭐 그렇게 어려운 것도 아니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될 거는, 광대 수술을 반복한다고 해서 절대적으로 얼굴이 작아지지 않는 경우가 많다. 그리고 그 리스크를 감당하기 위해서 너무 욕심을 부리지 말고, 자칫하면 지금 보여드린 이런 아주 험악한 케이스가 내가 될 수도 있다는 거 한번은 고민하시고 재수술을 생각하시길 바래요. 모든 수술이 안전하게 내가 얻을 수 있는 양만큼만 얻어야지, 거기서 조금 더 욕심을 부리면 그때는 화를 부를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제가 주제를 만들 때 과유불급이라고 이렇게 좀 글을 써놨고요. 욕심이 만들어낸 집착이 광대뼈를 다 없어질 만큼 수술을 12번 하게 만들고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광대 갖고 진짜 고민하지 마시고, 어느 정도 적절한 데이터를 가지고 내가 얻을 수 있는 한계점을 좀 인식하시는 게 중요한 것 같아서, 제가 방송에서도 그렇고 비대면 상담에서도 그렇고 항상 객관적인 수치, 내가 광대가 큰지 얼굴이 짧은지 피부가 어떤지 이런 얘기를 계속 하고 있는 것도 그런 이유예요. 뭐 저한테 수술 받으러 오라고 제가 그런 얘기 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정말로 뭔가를 수술하려고 할 때는 득과 실을 따질 줄 알아야 되는데, 그냥 득과 실은 따짐이 없이 그냥 내가 바라니까, 병원은 많고 돈 주면 다 해줘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 문제를 만들지 마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그래서 이제 이 얘기는 오늘 그만하도록 하고요. 광대 더 줄이고 싶은 마음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리고 그런 환자들이 있기 때문에 더 줄여주겠다고 광고하는, 또는 그런 카페 같은 데서 막 얘기하는, 그런 광고하는 병원들도 존재하는 거고요. 그런데 그 이면에 그렇게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경우는 많지 않다, 이렇게 한번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